선거 유세 중에 피습당해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 장례식이 오늘 가족장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제 총기를 맞은 거죠. 이 문제는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베 전 총리 가족장 오늘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쿄 미나토구 사찰인 조조지라고 하는 곳에서요.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부인은 아키에 여사를 비롯한 친인척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기시다 총리, 모테기 도시미수 자민당 간사장도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장 뒤에 운구행렬이 당사와 그리고 국회, 총리 관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 뒤에 화장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네. 자, 피격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사제 총기였어요. 처음에는 산탄총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알고 보니 범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제 총기를 만들었는데 산탄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인 야마가미가 만든 사제 총을 보면요. 일단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서 보고 난 다음에 배웠다고 하고요. 그걸 보면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든 총기가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거든요. 나무 판자에 일종의 이제 총열 역할을 하는 원통 두 개, 철로 만든 원통 두 개를 넣고 그 안에 일종의 산탄이 6개 총알이 들어가는 캡슐 같은 걸 넣어서 뒤에 화약을 넣어서 폭발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가까이에서 쏘니까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력을 발휘했던 거죠. 네. 생각보다 파괴력이 강해서 결국 피습당한 아베 총리 숨졌습니다. 근데 일본도 총기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총기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제 총기는 보유할 수가 없는 거고요. 민간인도 총기를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사냥총은 보유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경찰서에 맡겨놓죠. 사냥철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냥과 관련돼 있는 총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정신건강 진단서를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격 시험도 한 95% 이상을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원조사, 강력한 신원조사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기 보관 위치도 경찰에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열쇠도 별도로 보관해야 되고 경찰은 1년에 한 번씩 총기 점검하고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재발급하는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총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사고는 사제 총기로 난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 있었잖아요. 6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오페산 터널 근방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사제 총기를 난사해서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네. 경찰관과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사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만든 총기가요. 지금 이번에 야마가미가 만든 사제 총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무판 위에 총열 얹고 그리고 거기에 화약 넣고 안에 이제 그 총알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쏘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일반적으로 총기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 만드는 사제 총기가 거의 흡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해마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 나와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총기 사고가 총 17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사제 총격 사건, 오페산 터널 총격 사건, 연세대 사제 폭발물, 그러니까 사제 폭발물이나 우리 석궁 같은 경우도 사실 불법 무기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오발 사고가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10건으로 전체 한 58%가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불법 총기류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건 건수로만 말하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불법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또 인터넷인데 관련 정보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아베 전 총리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직접 또 검색도 해보고 그랬더라고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바로 총기 관련돼 있는 글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돼 있는 게시물을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한 5년가량 불법 무기류 관련해서 이 게시물을 심의한 게 5,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게 1,400건이거든요. 네. 근데 시정 조치가 너무 적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총기를 보고 제작하고 따라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제 총기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조립 총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립 총기. 예.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일당이 붙잡힌 적이 있는데요. 장난감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서 총기 부품을
들여오는 겁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들여오는군요. 예, 부품을 하나하나씩 다 들여와서 그걸 이제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실제 있습니다. 총기와 매우 유사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기존 총기하고 비슷하고요. 경찰이 당시에 이 총기가 그러니까 이런 총기는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성능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는 총기랑 거의 성능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총기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민간 차원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품을 몰래 수입해 들여와서 국내에 조립하는 경우까지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3D 프린터 많이들 쓰는데 학교에서도 쓰고요. 무슨 산업의 새로운 무슨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도구기도 한데 이걸로 근데 사제 총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외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3D 프린터로 이렇게 사출할 수 있는 게 가소성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열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총기 만들면 그냥 총이 녹아내리잖아요. 한 발만 발사할 때. 쏘면 그냥 녹아버리겠죠. 예.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경화성 수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걸로 총기를 만들어도 총을 발사해도 멀쩡한 이런 총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나 재료, 3D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는 이미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검색하면 거예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네. 단속은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됩니까? 근데 2015년 이것 때문에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을 때요. 그때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를 금지하는 이런 법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유령총을 만들었을 때 이걸 직접 사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은 뭐 사법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기 제조 방법 또 설계도 이런 거 게시하는 사람을 또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화약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내 화약 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폭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총기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력이 강한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하단 자막으로라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처벌 받는지 이 정보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법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하는 경우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강한 처벌이에요. 최저 형량이 3년입니다. 3년 이상. 그리고 총기 제조 방법,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시하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에 이제 총기 제조법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8월까지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행여나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지만 단속이 적발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심스러운 정보를 발견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하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